네, 안녕하세요. 판다 주식 TV입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텐센트가 이 AI 반도체 칩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소식이 어제자로 나왔고요. 그 뉴스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덧붙여서 미국과 중국 간의 이 반도체 전쟁이 심해지고 있는 와중에 이 각자 도생으로 향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의 최근 동향을 한번 살펴보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에 모두 다 큰 힘이 됩니다. 네, 2021년 7월 14일, 그러니까 전일 밤에 나온 뉴스인데요. 텐센트도 AI 반도체 칩 사업 적극 추진한다는 이 펑파이 신문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반도체 칩 부문에서 다시 조우를 하게 되는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라는 헤드라인이 있었고요. 텐센트 채용 관련 홈페이지에서는 이 반도체 칩 시스템 구축, 품질 관리, 이 설계 등의 이런 부분에 담당할 수 있는 엔지니어를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네, 지난 7월 9일 그리고 지난 7월 3일 이 관련 공고가 나와 있었고요. 근무지는 베이징, 선전, 상하이 이렇게 세 개 도시 선택할 수 있다는 이 옵션이 붙어 있었습니다. 네, 관련된 뉴스 내용을 보면 텐센트는 3월 선전시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한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사업 범위는 직접 회로 설계, R&D 등으로 소개돼 있었고요. 시장 내 반도체 칩 사업 진출 전망 예측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현재는 특정 부문에서 이 반도체 칩 개발 시험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 관련된 부문은 AI 가속기 그리고 동영상, 인코딩 등이 되겠습니다. 반도체 업계에 있는 한 관계자는 이 AI 반도체 칩과 사업상 응용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평가를 내리면서 이제 앞으로는 이 텐센트가 게임 부문에서 이 관련된 AI 반도체 칩 사업부의 그런 결과물을 응용해서 사용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텐센트가 AI 반도체 칩 이렇게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에 앞서서 바이두는 이 AI 반도체 칩 사업부인 쿨룬을 통해서 텐센트보다 한 발 앞선 행보를 보여줬습니다. 2018년 이 클라우드 기반한 AI 반도체 칩 사업부인 이 쿨룬 사업부를 창설했고요. 리에농 바이두 CEO는 이 쿨룬은 중국 최초의 클라우드 기반한 AI 반도체 칩이라고 그 자리에서 소개한 바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한자식 발음은 곤륜이고요. 유명한 무협지 작가인 김용의 무협지에 나오는 곤륜산, 곤륜파 등 친숙한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군사 관련한 소재로 주간 문학지의 이 표제명, 제목이 될 수도 있고요. 중국의 첫 남극 대륙 관측 기지의 명칭도 역시 곤륜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도전적이고 애국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이 쿨룬이 될 것입니다. 쿨루는 이렇게 이력을 보게 되면 1세대 반도체 칩이 2020년 초에 양산을 시작했고요. 현재 2만 개 이상 생산이 된 상황입니다. 2세대 칩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 양산 예정이고 지난 6월에 이 회사를 물적 분할을 단행하면서요. 3월에는 이 자금 조달에서 본격적으로 AI 반도체 칩 관련 사업부 이렇게 사업을 확장하겠다 의지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사업부의 가치는 시장에서 2조 3천억 원 수준으로 매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에 알리바바 관련해서 간단히 소개 드리겠습니다. 알리바바는 2018년 9월 이 핑타오거 반도체를 설립했고요. 이 반도체 칩 자체 연구 개발과 전략적인 사업 포석 마련 등으로 사업의 범위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 9월 자신들의 최초 AI 반도체 칩인 항광 800을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이미 양산 단계 돌입했고 그 당시 소개된 바에 따르면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사용을 했고 당시에는 제3자의 판매 계획 없다고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네, 우선 유튜브를 검색해 보면요. 미중 반도체 전쟁 관련해서 그 부분은 지난해 본격화된 것으로 한번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각자 도생으로 해서 이 반도체 부분을 이제 새로운 먹거리로 키워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 매체들에서 관련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3월 달에 나왔던 기사 니케이 아시아에서는 트럼프 때보다 기술 전쟁 완화될 것이라는 중국 측 기대감은 실망으로 바뀌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Those in Beijing hoping the US will ease its tech war will be disappointed라고 이렇게 문장이 소개되어 있고요. 바이든 정부는 중국식의 산업 정책을 더욱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칩 생산 업체들 미국으로 끌어들이고 있고 중국이 첨단 제품 접근하는 것을 전격적으로 차단하려는 모양새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CNBC 4월 말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의 취임 100일 동안 트럼프의 반중국 기술 전쟁, 이 기조가 유지됐고, 현재 미중 양국은 친구 찾기에 여념이 없다. 도움을 줄 만한 친구 찾기 여념 없다는 그런 평가도 나왔습니다. 바이든은 반도체부터 AI까지 이 주요 기술 부문에서 수십억 달러 대규모 투자를 요청한 상황이고요. 코로나 이후 GDP 격차 상당폭 좁혀진 이 미중 양국이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미국 측으로 해석이 되고요. 미국식의 자유시장 경제라면서 개입과 간섭을 최소화했던 이 미국의 기조가 상당히 많이 바뀐 양상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폐쇄적이고 정부 주도형의 이 경제체제, 현재로서는 비판할 여지 상당히 줄어든 미국의 이 처지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6월 달 이 초순에 나왔던 블룸버그 기사를 보면요. 이 바이든 정부는 반도체 칩 부문에서 중국과 대항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520억 달러 이상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이 대규모의 자금 투자, 이제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Foreign Policy라는 이 정책 관련한 소개하는 이 매체에서는요, 바이든 정부가 중국에 대항한 무역 전쟁에서 현재 스니키, 교활한 방식으로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고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이런 새로운 스탠스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반도체 업체인 매그나칩 사례를 봐야 한다고 설명을 했고요. 최근 나왔던 이투데이 기사를 보면 이 흐름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이투데이에 이렇게 2021년 동향을 보게 되면 미중 반도체 패권 갈등 속에 멈춰서 매그나칩 매각 향방은 어떻게 될까라고 이 이투데이 기사가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3월에 중국계 컨소시엄 와이즈 로드 캐피털과 이 매각 계약 체결했는데요. 미국에서 CFUS 이렇게 매그나칩 매각 공식 검토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6월 달에는 영국의 사모펀드 코누코피아 새로운 인수 제안 나왔고요. 동맹국으로 볼 수 있는 영국에서 이렇게 나왔고 미국과 합을 맞추는 듯한 양상 나타났습니다. 그러다가 6월 중순에 미국의 CFUIS 이 검토 결과 이전까지 매각 절차 중단하라는 이 행정명령 내렸고요. 그런데 중국 국가시장 감독관리총국 이 매각 거래를 승인했다. 서로 엇갈리는 행보로 나타내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한미 규제 당국은 기술 유출 가능성, 거래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결정한 반면에 중국에서 매각을 승인하면서 이 반도체 패권을 둘러싸고 미중 양국 간의 입장차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이 설명입니다. 네, 미국의 정치 분야 전문 매체인 이 더 힐에서는요. The US needs a digital Marshall Plan to counter China's digital Silk Road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 미국이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 대항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마셜 플랜 필요하다고 소개를 했고요. 이 마셜 플랜이라는 것은 여기 소개된 바에 따르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의 주도로 진행된 폐허가 된 유럽 부흥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실 목적이라는 것은 이 제2세계 공산권 세력, 이렇게 공산권 세력이 유럽 내에서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습니다. 네, 중국은 현재 인터넷 관련해서 세계 제1을 노리는 상황이라고 소개되어 있고요. 미국은 통신, 인터넷, 첨단 기술 부문 발전을 통해서 디지털 마셜 플랜 도입해야 된다고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 이데일리 이 관련된 소식을 보면은 미국이 현재 60조 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 통과 임박했다고 합니다. 8월 중에 최종 입법이 될 것이라는 이 시장 내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첨단 기술 개발 등에 2,500억 달러 예산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연구, 설계, 제조 등에 이 520억 달러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의 이 서플라이 체인에 같이 담겨 있는 미국 내 종목들 한번, 기업들 한번 봐야 될 텐데요. 간단히 말씀 주요 업체들은 10곳이 되는데 소개된 곳을 보면 인텔, 엔비디아,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마이크론, 애널로그 디바이시스, 마이크로칩, 스카이웍스, 맥심 인테그레이티드, 실링스, AMD 등 이렇게 10개 종목들을 한번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금 시간적인 텀이 있는데요. 기간적 텀이 나오는데 4월 초에 나왔던 이 NH증권의 분석 자료는 미국의 반도체 생산 시설 투자 확대에 이 파운드리 관련 업체가 수혜를 볼 수 있다. 그러면서 세 개의 종목들 ASML, Applied Materials, Lam Research를 이렇게 소개해 뒀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들 종목들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올해 들어서 이제 ASML 같은 경우는 43%의 급등, 네, 그다음에 Applied Materials는 이 56%의 이제 증가, 주가 상승, 그다음에 램 리서치는 29% 정도 이렇게 상승했습니다. 다만 이 ASML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면서 정책적인 수혜 기대감도 있기는 한데요. 시장 내 상황을 보면서 이 Applied Materials와 램 리서치 같은 경우는 이 4월 초, 이 이제 보고서가 나온 이후로 어떤 기간 조정을 받는 듯한 모양새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 두 종목의 주가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근데 8월에 이렇게 입법해서 법안이 이제 승인이 된다 그러면 반도체 지원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인 수혜 기대감 나오면은 또 주가가 조금 변동성 키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한번 시장을 주시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네, 최근 이제 중국의 동향 한번 보겠습니다. 이 중앙일보 12일자 보도에 따르면 칭화 유니는 파산 절차를 맡고 있습니다. 대마불사인데 파산 그대로 손 놓고 있을지, 이 중국 정부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중국 반도체 굴기를 막고 있는 이 미국 제재가 먹혔다는 분석이 나오고요. 중국은 지난 3월 2035년 중장기 목표 발표에서 미국의 제재 분야에서 자신들의 자체 역량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설계, 제조, 테스트, 패키징 능력 등은 현재 상당히 발전했다는 시장 내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중국 쪽 매체를 보게 되면 차후 5년 동안은 중국에 있어서 이 제3세대 반도체 산업 발전에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는 이 평가가 나왔습니다. 지난 3월 양회에서는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에서는 14차 5개년 계획에서 자체적인 과학기술 발전, 주변에서 압박하는 이러한 상황 등을 타개하고 해결하는 것을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언론들을 한번 특징을 보면 지역 단위로 해서 이 중국 내 반도체 사업 추진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히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상하이시에서 선진 제조업 발전 14차 5개년 계획 내놓으면서 한번 적극적인 행보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시성은 제3세대 반도체 산업체인 이 산업 발전 기지, 이 산업체인 관련해서요, 이 조성에 대한 내용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앙회이성 허페이시에 위치하며 있는데요. 이 앙회이성 허페이시 반도체 소재 사업을 위해서 앙회이성이 이 업그레이드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소식도 눈에 띄었습니다. 네, 국내 매체들을 토대로 한번 보게 되면 이 차이나 중국 대표한 통신사 3대 통신사 가운데 한 곳인 차이나 모바일도 이 칩 제조 자회사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중국은 2에서 3년 내로 7나노 반도체 칩 자체 생산하겠다는 그런 관련된 시장 기사도 있었고요. 중앙일보는 최근 기사에서 칭화윤이 파산 후 폭풍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요. 반도체 굴기가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또 불산이라는 중국 내 도시가 반도체 산업의 중심 도시로 부상하고 있다는 전자신문에 관련된 단신도 있었습니다. 네, 중국 관련 소식 잘 전달하는 뉴스핌이라는 곳에서는요, 이 중국 반도체 투자 열기가 펄펄, 증시에서는 3에서 5배 정도 주가가 폭등한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주요 자금들이 반도체, 전기차 등 이 중국 정부가 밀어주는 그런 섹터들의 이 자금이 쏠림 현상 뚜렷한 것이 최근 중화권의 장세 특징이 되겠습니다. 사실 성숙기에 돌입한 플랫폼 생태계는요, 중국 정부 규제 강화에서 조금 그런 개선하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좀 주가 움직임은 재미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중 갈등 심화 속에서 신성장 산업 부문은 적극 밀어주는 모습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이러한 온도차가 주요 플랫폼 기업들 주가 부진을 이제 이끌고 있고요. 반면에 반도체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는 급등하고 있다는 거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주가를 한번 빠르게 보면요. 여기에 소개된 이게 정품명원 이렇게 쭉 올리는 모습 200위안에서 거의 400위안 웃도는 수준 2배 이상이 이제 최근 3개월 만에 나타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광국미라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104에서 175위안까지 거의 한 70%를 3개월 만에 올린 상황입니다. 다음에 명미전자는 이렇게 200위안도 안 되는 이런 주가, 그 다음 100위안 수준으로 볼 수 있던 주가가 거의 400위안 갔다가 고점에 대한 부담 나오면서 지금은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이지만 거의 3배 이상이 폭등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과 전쟁도 불사하는 이런 중국의 적극적인 행보를요, 최근에 중국의 전랑 외교와 이 애국주의의 모습에서도 한번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3연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권력에 대한 집중 부분, 그리고 사회를 굉장히 통제하면서 규제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애국주의 영화들이 점령한 중국 극장이라는 조선일보 기사도 눈에 띄었습니다. 장기 집권을 노리는 이 시진핑 중국 주석, 강한 중국 이미지를 드러내면서요, 청년들에게 인기를 끌고 이 사회적인 분위기를 자신의 이미지 마케팅에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코로나 기원 문제, 전랑 외교 등 국제적인 글로벌 사회에서는 반중 정서가 굉장히 증폭하고 있다는 사회 이 관련된 분석이고요. 중국의 대외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이 그런 현 상황이 되겠습니다. 포인트 잡고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앞두고 있는 중국입니다. 이 도쿄올림픽에 원정 역대 최다 777명 선수단 파견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관련된 신화사에서 소개한 역시 여기 야오밍, 이 중국 농구협회 협회장이 상당히 눈에 띕니다. 도전에 직면한 그리고 이제 헤드라인을 보면 도전에 직면한 상황, 이 도쿄에서 결전을 앞둔 선수단, 중국의 군단, 이제 전망, 분석이라고 해서 신화사에서 중국 신화 관영통신에서 이런 내용도 나타나 있습니다. 마치 전쟁 출사표를 던지는 듯한 그런 모양새가 나오고 있고요. 현재적으로 봤을 때 이 인권 문제나 보이콧, 이 2022년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 등 이런 잡음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도쿄올림픽 바톤 받아서 중국이 올림픽을 개최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좋은 성적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높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반영돼 있고 표정도 굉장히 엄숙하게 뭔가 전쟁의 출사표를 던지는 듯한 그런 선수단의 모습입니다. 네, 이것은 제가 표로 준비해서요. 제가 말씀드렸던 오늘 이제 영상에서 전해드렸던 내용들 요약하고 여러 가지 의견들 조금 이제 같이 포함을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텐센트도 이제 바이두, 알리바바에 이어서 AI 반도체 칩 사업 적극 추진한다고 합니다. 미중 간의 반도체 전쟁 본격화되면서요. 이 서로 간의 각자 도생이 가속화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60조 원 규모 반도체 지원 통과 임박했고 8월 초로 지금 시장은 예상하고 있고요. 이제 칭화윤이 파산 절차인데 중국의 지역 단위로 해서 지역 정부 단위로 반도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 한번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중국 증시에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중국 반도체 전기차 섹터, 중국 정부가 밀어주는 그런 섹터 단위로 해서요. 이 수개월 동안 자금 쏠림세가 상당하다는 것을 한번 볼 수 있고 관련 종목들 주가가 폭등했다는 걸 이제 시황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와 전기차 AI 부문, 이 중국 내 정책적 수혜를 받는 섹터로 볼 필요가 있고요. 자금이 이제 돈의 움직임이 가장 정확하고 이제 솔직한 것이니까요. 시장에 돈이 어디에 쏠리는지 그것을 보면 이 장래 유망한 종목, 유망한 섹터, 유망한 산업이 어디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의 폐쇄적인 사회 구조 인정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실용성을 중시하는 성향과 그다음에 현재 국제 정세적으로 미국과 대치된 상황에서 이 신성장 산업을 키워야 하는, 적극적으로 밀어줘야 하는 상황은 불가피할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최근에 보면은 플랫폼 산업에 대한 중국 감독 당국의 규제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데 이 성장세는 나오고 있지만 이 플랫폼 생태계를 트렌드로 봤을 때 성숙기가 도래했으며 이 플랫폼 업체들 독과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업체들이 그 업체들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해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규제를 조금 억제고 있는 상황, 규제를 강화하면서 억제고 있는 상황이며 이 신성장 부문에서는 자금을 이렇게 유입시키면서 적극적으로 밀어주기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요, 이 부분은 조금 다른 의견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알리바바 디디 출신이 한켠에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점인계 자본이 상당히 투자된 상황이고, 세력 다툼에서 시진핑 중앙, 이 독재적인 입지를 더욱 다져줘야 하는 상황에서 세력 다툼이 더 이제 확대될 경우 위협감을 느껴서 이 명분을 삼고서 두 업체에 철퇴를 놓기도 했다는 이 한켠의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좀 배경적으로 한번 볼 수 있는 것은 실제 권력 2인자로 볼 수 있는 이 류허 중국 부총리 아들이요. 징동그룹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 시장에 알려져 있습니다. 징동그룹은 디지털 화폐 관련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징동그룹은 알리바바 딜 이커머스의 강자가 될 것이고요. 한 업체가 조금 시장 점유율이 떨어진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수혜를 보는 것은 다른 경쟁 업체가 될 것입니다. 디디 출신 없이도 또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 할 수 있는 기업 중국에는 널려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거의 90% 이상 차지하는 시장 내에 독점적 지위를 가졌던 디디 출신이고 만약에 세력 다툼이 있었다 그러면 그런 명분으로 삼는 이유뿐만 아니라 충분히 그렇게 한 세력 내치기 그런 세력 갈등이 있었다. 그렇게도 한번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플랫폼 덕과점 체제에 따른 기업 세력화 방지와 이 데이터 자산의 국가 소유, 법적 근거 마련하는 최근의 중국 정부 모습입니다. 공산당의 일당 독재 체제에 이 큰 정부 기조인 중국 정부의 중국 사회적인 체제, 구조적 특징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필연적 결과가 아닐까도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러한 상황에서 다수 중국 기업들이 이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일환으로 해서요. 샤오미도 그렇고 다른 여러 플랫폼 업체들 전기차 시장 최근에 우죽순으로 진출했던 모습들 기억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중국 정부가 밀어주는 신성장 부분에 역시 돈은 투자금은 많이 들더라도 한번 도전해보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전기차 시장 AI 부분 진출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바이두와 알리바바가 먼저 진출은 했지만 텐센트 역시 AI 반도체 칩에서 최근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서 관련된 이 엔지니어들을 채용하겠다. 이제 모집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판다 주식 팁이었습니다. 네, 시장을 보시는데 조금이라도 유익한 영상이었으면 하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모두 다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뭐 영어하고 중국어 한다는 그 좀 강점을 이용해서요. 미국과 중국 시장 보면서 어느 정도 균형 잡힌 시각에서 한번 미중 간의 반도체 전쟁의 그런 최근 동향과 함께 텐센트가 AI 반도체 칩 진출하고 적극 추진하겠다는 그런 행보를 보면서 제 나름의 의견을 담아서 영상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름 감기 걸려서요. 목소리 조금 안 좋은 상황인데 이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새로운 영상 또 잘 준비해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